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산림조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무슨 조사와 무슨 조사가 있어요? 하나의 토지 현황조사, 소위 지황조사를 배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한 것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임황조사, 임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황조사란 말은 말 그대로 임황, 숲이죠. 숲을 조사하는 거예요. 숲 현황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 현황을 갖다 조사하는 걸 임황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숲 현황. 숲 현황을 조사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임황조사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말 그대로 산림 현황을 파악하고 그 산림 사업 내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장래에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가. 그렇죠? 또 나아가서 작업종, 또 벌령기.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걸 심을 거냐, 수종. 또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종. 또 우리가 쓸 때 뭐 벌기령.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나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수확 계획과 조림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갖다 얻기 위해서 임황조사를 갖다 하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임종이 있겠죠. 우리가 쓸 때 임종이 있다. 나무의 종류를 얘기했죠. 자, 임종. 그럼 앞서 이 임종은 산림이 어떻게 성립됐느냐. 이걸 따라 기점해서 산림 성립. 산림의 성립 배경, 소위 성립 원칙,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자, 무슨 님과 무슨 님을 나눈다 그랬어요? 천연님과 인공님. 그렇죠? 그래서 천연님 있겠고 인공님 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천연님 있고 인공님 있다. 그러면 표시는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천연님은 천, 인공님은 인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임종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임종, 우리가 앞에서는 뭐를 갖다 배운 적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쓸 때 지종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가 있고 임종에 따라 나누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종에 따라서는 임목지, 무임목지까지 나눴고 그 소위 우리가 쓸 때 이 임목지를 그렇죠? 나눌 때 천연님과 뭐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안에 인공님을 나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해서 나타난 거죠? 임목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임목지, 임목지, 입목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임상 있습니다. 임상. 임상.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상이란 말은 이 스플림자고 상 요겁니다. 임상. 그럼 임상이란 말은 그 나무의 임목의 생립 여부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목의 생립. 자, 우리가 생립 여부에 따라서 임상을 크게 나눈다. 그래서 생립 여부. 자, 그럼 이때 크게 나누면 뭐로 나누면 임목지하고 무임목지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임목지, 무임목지. 자,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이거는 임목지하고 무임목지가 나눌 수 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목지가 있겠고 무임목지가 있는데 이걸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목지는 그 인분 구성하는 수종의 수관 점유 비율, 수관의 점유 비율,
이걸 기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간의 점유 비율이나 또 임목 본수의 비율에 따라서 뭐로 볼 수 있으면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임목지는 임목 본수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30% 이하인 경우, 자, 이거는 뭐를 기점으로 하느냐? 앞서 얘기했죠. 얘는 임목의 본수 비율. 30% 이하면 무임목지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임목지의 경우는 다시 얘는 몇 가지 나눌 수 있겠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침엽수림, 화렵수림, 혼유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엽수림. 그럼 혼효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침엽수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침엽수가 차지하고 있는 그 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침엽수가 차지하고 있는 인분이 75% 이상이다. 75% 이상이다. 그러면 침엽수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침엽수림 앞에 침자로 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화렵수가 역시 75%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화렵수림, 그래서 활자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침엽수와 화렵수가 이 침엽수하고 여기 있는 화렵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개 26%에서 75%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혼효림 그래가지고 혼합림 또는 혼 그래서 혼자로 다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갖다 임상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임상 우리가 이런 것을 기준점으로 한번 생각해 두면 될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이라는 건 숲의 모양, 숲의 형태 이걸 갖다 임상이라는 거죠. 자, 얘는 숲의 모양, 형태 이걸 기준점으로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임령이 있어요. 임령. 나무의 나이. 그러니까 나무의 나이를 기준점으로 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임령을 기점으로 해서 나타난다는데 이 임령은 나무의 나이입니다. 그건 나무의 나이로서 나무의 수령, 그렇죠? 연령수, 그러니까 수령, 나무의 나이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령은 크게 몇 가지 나눌 수 있으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째가 인공림인 경우하고 천연림인 경우하고 또 이거 다르다. 나이 연수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문의 최저에 대한 수령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령림이라는 거예요. 나무의 연수가 다른 거. 그걸 갖다 뭐라 한다? 일령림. 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순화 작업에 의해서 역시 또 이 입장들을 다르게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혼효림 같은 건 뭐 혼합림 이런 쪽으로 또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순화된 용어로다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 인공림 같은 경우는 나무 심은 연도 식재년도 1년생을 계산하고 묘목의 나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를 갖다 심었다. 알겠죠? 그래서 식재 연도를 1년생으로 계산해요.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그걸 갖다 식재 연도를 1년생으로 하는 거지, 나무 나이를 갖다 식재 나이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목 같은 거, 대묘를 조림하거나 시험용 살림을 조림한다. 그때는 이제 실제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 천연님이 있죠. 천연님은 나이를 갖다 계산할 때 쓰게 되는데, 대개 우리가 보면 천연님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상이 있잖아요. 그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무에 요 지상으로부터 20cm, 우리가 20cm 지점을 갖다가 이걸 잘라. 그러니까 이걸 자르면 이 자른에 횡단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횡단면에 보면 이와 같은 뭐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횡단면에 나타난 이 나이테 순서대로, 나이테 수대로 가져가는 것을 말하면 천연님의 임령을 나타나는 겁니다. 몇 cm 기점에서 20cm 지점에 대해서 횡단면에 나이테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이령님이란 건, 이 자른 건 나이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다르는 거. 이령님. 그럼 이령님은 인분의 최고의 수령 범위를 가져갔을 때, 자, 최고의 있어요. 그 나이가 여기 보니까 만약에 이쪽에 나무 숲을 갖다 보는데, 나무 숲에 보니까 여기는 10년짜리가 최저야. 여기는 20년짜리가 예를 들어 최고다. 30년짜리 최고다. 그럼 이 최저와 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최저와 최고를 분모로 하고 그 중에 평균 수령을 분자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10에서 30. 그렇죠? 그럼 결국 따지면 어떻게 기준점을 가져야 되겠어요? 거꾸로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에서 30 기준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이니까 20 이렇게 가서 표시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뭐라고 쓰냐면 이게 이령님의 나이를 갖다가 나타날 때 쓰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네 번째는 혼효율이라고 있습니다. 혼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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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이 혼효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서 보면 여기 혼효, 침엽수림과 화렵수림이 서로 뭐예요? 주요 수중을 위해서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효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혼효율은 수중에 따라서 제적의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백분율로 표시해요. 수중에 따라서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을 혼효율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백분율 표시한 걸 혼효율이라고 한다. 그럼 이때 이 혼효율을 표시하는데 우리가 어린 나무, 즉 치수림, 어린 나무에서는 임목 구루수 또 거기에 점유 비율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치수는 어린 나무. 치수목, 어린 나무는 그러면 어린 나무, 치수림, 치수림. 어린 나무숲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로 다 따르냐? 임목의 구루수. 구루의 숫자. 또는 걔가 하면 점유 비율. 이걸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수종이 유사한 수종을 한 대 묶어서 표시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 수종은 유사한 대. 그럼 제적의 혼효율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 인분이 제적의 전체 인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시험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전체 인분의 그 인분이 얼마를 갖다 놓냐? 만약에 100세제곱미터다. 100세제곱미터. 그런데 여기에 소위 소나무 제적. 그러면 소나무면 침엽수림이죠. 만약에 그래서 소나무 제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소나무 제적이 25 그 세제곱미터다. 부피니까
세제곱미터다. 그러면 이때에 그 혼율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뭘다 보면 100분율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전체 인분이 100입니다. 자, 여기 침엽수 할등 25 있어요.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나니까. 그렇죠? 우리는 25%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갖다 100분율 표시한 걸 뭐라 한다? 혼효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혼율이라고 한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 이망조사의 다섯 번째는 수고. 나무의 높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자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높을 고자. 알겠죠? 자, 그래서 높을 고자. 그러니까 나무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수고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수고, 인목의 나무 높이는 메다수로도 표시해야 되겠죠. 미터로다가. 그러면 만약에 1m 미만이다. 1m 밑으로 갔다. 그러면 반올림 해야 되겠죠. 반올림합니다. 그러면 나무의 높이도 임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인문의 최저 높이와 최고 높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임령과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봐봐요. 여기에 보면 인문에 나무가 요만한 높이가 있어요. 여기 높이가. 그다음에 또 여기는 아주 높은 높이가 있어요. 이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최저와 최고 높이를 갖다가 분모로 잡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5m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0m고, 이게 20m다. 그러면 10에서 20m, 그 다음에 이것이 15m.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랑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앞에서 우리가 이령림을 갖다가 계산한 방법과 같은 쪽으로 다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높이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섯 번째는 영급이 있어요. 영급. 자, 영급이라는 것은 나이로다가 나타난 나이급입니다. 나이급. 나이. 그럼 이 영급은 거기 있는 임령을 갖다가 몇 개의 임령을 묶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 있으면 그걸 갖다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대개 10년 단위로 합니다. 10년 단위로 하면서 연급은 뭐로다 표시하느냐? 자, 조심해줘야 돼, 이것도 시험장 하면. 자, 얘는 뭐로 표현? 로마 숫자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로 표시한다? 로마 숫자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급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단위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역시 똑같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하고 좀 구별을 해둘 필요가 있었죠. 앞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리는 뭐였죠? 그 지황조사 나오는데 그는 100m를 기점으로 했지만 얘는 10년을 기점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10, 20, 30, 40, 50, 60, 70, 80, 90. 자, 이걸 기점으로 하죠. 그래서 얼마까지는 100까지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10년 미만이면 우리가 1년급이라는 거죠. 1년급. 그 다음에 여기는 11년서부터 20년까지는 2연급. 알겠죠? 이거는 3년급. 자, 이거는 우리가 왔을 때 4연급. 이거는 5연급. 그렇죠? 이거는 6년급. 6년급 되겠죠? 6년급 같은 경우는 대개 50년에서 60년까지를 갖다. 51년도부터. 왜? 여기는 이하니까 그 자체 포함시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1년서부터 70년까지는 뭐라 그러냐? 7년급. 7년급.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년급. 그렇죠? 8년급.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는 9년급. 여기는 10년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91년도서부터 100년까지는 10년, 연급수가 이렇게 10년 단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연급수는 특히 우리가 벌채할 때 풍향과 연급수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모르고.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 7번째는 경급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가 있더라? 경급. 경급. 그리고 이 경급이란 말은, 우리가 쓸 때 직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무의 지름 크기. 나무의 지름 크기를 경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때 이 경급은 직경급을 갖다 얘기하는데 특히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인목의 가슴 높이의 지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왔을 때 여기 지표명이 있어요. 이게 인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왔을 때 이 가슴 높이 옛날에 이걸 갖다가 흉고라 했죠. 가슴 흉자에서 흉고. 응? 우리가 기준적으로 봤을 때 이 흉고 높이 이걸 갖다 기점을 하는 거예요. 흉고. 그럼 가슴 높이를 기점을 한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여러분들 뭐랑 좀 조심해야 될 거냐면 천연님은 20cm를 기점을 했죠. 지로서. 여기는 흉고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흉고를 기준점으로 측정해 가지고 크기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가슴 높이 지름, 최고 가슴 높이 지름을 뭐로 보시면 최저와 최고 가슴 높이 지름. 그러니까 이 가슴 높이 지름이 최저가 있겠고 최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역시 이것도 역시 뭐래요? 이걸 분모로 하고 평균치를 분자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중에 그 분자 하는데 특히 자, 이 분자의 경우는 그 분자를 하는데 2cm 관략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몇 cm 관략? 2cm 관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2cm 관략이란 말은 바로 뭐를 갖다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 나왔는데 10cm더라. 그럼 이 관략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거 약.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석하는데 이거는 20cm 다 똑같이 다 20cm 될 수 없잖아요. 나무가 왜 나무 수령이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고 꼭 반드시 동글다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가서 요걸 갖다 기점을 하니까 여기서 2cm란 말은 앞으로 9cm, 뒤로다가 11cm 요 사이를 갖다가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면 관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라 한다? 관략.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 치수를 갖다 따질 때 가슴 치수 따질 때 얼마를 갖다 보면 이 지름 자체가 가슴 높이에 있는 이 지름이 직경급이 6cm 그 다음에 16cm 16cm 그 다음 우리가 18cm에서 28cm 18cm에서 28cm 8cm 그 다음 30cm 이상 자, 이걸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6cm에서 16cm 기점이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보면 앞에서 6cm 미만이다. 그럼 이 6cm 미만이면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치수, 어린 나무라는 거죠. 치수, 가슴. 그 인목이 6cm 미만이 50%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생육하고 있는 건 치수. 그 다음 직경이 요건 이제 치수에 해당하는 거지만 6cm 이상 16cm 미만에 있다. 그렇죠? 16cm. 그럼 이거는
요것이 50% 이상. 그럼 소경목. 소경목. 다음 여기 18cm에서 28cm는 중경목. 중경목. 그 다음 가슴 높이의 지름이 30cm 이상 있는 것이 50% 이상 있다. 그러면 대경목. 치수,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 이렇게 나누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경급의 인목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 생육하고 있는 바는 각각 뭐라 볼 수 있어요? 치수, 즉 우리가 쓸 때 치수림, 그러니까 어린 나무가 있는 것, 그런 걸 생육하고 있는 분을 치수림, 그거 있는 치수림. 그 다음에 소경목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갖다가 소경목림, 중경목 있다. 중경목림, 대경목 있다. 대경목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소밀도가 있다 그럽니다. 경금 말고 이제 소밀도. 소밀도. 다른 말을 쓰게 되면 폐쇄도 또 울폐도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소폐도 울폐도. 자, 이거는 소밀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거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숲이 우거진 정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가보니까 이것에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위로 보니까 얘가 이게 하늘이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빼곡히 들어섰다. 그렇지 않다. 이걸 갖다 기점으로 나누는 걸 갖다가 소밀도 또는 울폐도, 숲이 울창하다라면 거의 다 막 덮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인목의 수관, 나무갓, 이 정도가 얼마만큼 소위 밀집되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겠죠. 그래서 인목의 수관의 면적, 이 수관 면적이 있을 거예요. 이 면적을 백분율로 나타난 거죠. 면적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 볼 수 있냐면, 그 율폐도, 울폐도 또는 폐쇄도, 죄송합니다. 폐쇄도, 소폐도, 폐쇄도. 자, 이 사이에 오늘 제가 좀 약간 실수한 내용 좀 봐주세요. 자, 이와 같이 요게 이제 이거보다는 이걸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율폐도, 폐쇄도. 그러면 이 소밀도의 공식은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자, 조사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조사 면적이 있을 것이고, 여기 조사 면적 전체적으로 보면 소밀도는 이렇게 나타나죠. 조사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여기 있는 인목들의 수관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목에 의한 수관 면적 있잖아요. 인목의 수관 면적. 이걸 나눈 것을 자, 이걸 갖다 뭐라고 쓰면 소밀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소밀도는 결국 우리가 쓸 때 여기 이제 인목의 수관 면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서 거기에 그 식을 갖다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면적 이거에 합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합계. 그래서 조사 면적에 대한 인목 수관 면적의 합계. 왜? 그 수관은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합계 그걸 나눈 걸 소밀도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뭐로다 표시하느냐? 이 소밀도는 소, 중, 밀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또 우리가 또 용어가 있네요. 이런 거 조심해 줘야 되겠죠? 아까는 뭐가 있었습니까? 천, 중, 심, 상, 중, 하. 수구는 상, 중, 하. 우리가 쓸 때 깊이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은 우리가 천, 중, 심. 그 다음에 여기 소밀도는 소, 중, 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간 밀도가 40% 이하다. 40%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소. 그다음에 41에서 70% 이하다. 그러면 중. 70% 이상이다. 그러니까 71이겠죠. 71% 이상이다. 그러면 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밀도가 따질 때 어떠냐, 하늘을 덮은 정도가 20%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덮지 못한 것이 20%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소밀도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80%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간의 공간을 덮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하늘 딱 쳐다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자, 이게 덮지 못하는 것이 20%다. 그러면 여기 수간은 자, 예를 들어서 거기 소밀도는 80%로 가는 거예요. 80%가 더 덮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갖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밀도. 그 다음 9번째는 뭐가 있느냐? 인목도가 있습니다. 소위 인목도.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인목도다. 그런데 이거는 정상 인분의 축척에 대한 현존 인분의 축척을 백분율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목도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몇 년생 단위에 단위당 정상 축적이 있을 거니까 몇 년생짜리 예를 들어서 n년생이라면 이제 n가까지 했으니까 뭐 몇 년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단위 면적당 정상 축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n년도에 가보니까 단위 면적당 현재 축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면 인목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목도는 정상적인 축척에 대한 현존 인목의 축척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나는 것을 인목도라고 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비율이 낮을수록 정상 인목도에 뒤떨어지는 인분 상태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여기 정상 상태 떨어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높다 그러면 여기 있는 현재 축척이 아주 정상 상태에 보다 높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수표로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거 보면 정상분의 축적은 뭐로다 나타난다? 수표로 이용되고 아주 장령님은 장령 축적에 의해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나무, 유령님 이런 것은 곤란할 때 바로 뭐로다 볼 수 있냐면 이 인목 본수의 비율로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목도가 30% 이하인 인분은 뭐란다? 무임목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무슨 목지? 무임목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목지가 있겠고 무임목지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목지가 있겠고 무임목지가 있다. 이걸 앞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인분의 단위 면적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4,000그루다. 단위 면적당.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인목이 예를 들어서 2,000그루다. 그럼 인목도는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단위 면적당 4,000그루가 정상적인 것이었는데 이게 4,000그루가 정상적인데 자, 4,000그루가 정상적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현재 2,000그루다. 그럼 당연히 나오죠, 이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이걸 갖다 백분율 표시하니까 4,000에 2,000. 그렇죠? 그럼 0.5 이런 퍼센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뭐라면 인목도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9번째가 10번째
축적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되겠죠. 축적. 축적. 축적이란 말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표준지 조사에 의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표준지. 이게 대개 표준지는 어떤 경우에 따르면요.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1m인 경우 10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100제곱미터 하면 얼마를 볼 수 있어요? 0.01 헥타르가 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각 법에 따라 표준지를 갖다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지를 정할 때 그것이, 최소의 표준지가 얼마나 할 거냐? 20m, 20m. 즉, 이걸 갖다 20m, 20m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400헥타르를 갖다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0.4 헥타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m, 40m, 이런 것들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준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표준지를 조사해가지고 인문의 축적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림의 전체 면적, 우리가 인문 축적을 조사한 다음에 산림의 전체 면적을 곱하면, 그렇죠?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전체 축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산에 있는 나무의 축적. 네, 인문 축적 면적으로 나누어서 헥타르당 축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축적의 그 측정 기준은 뭐를 기점으로 하냐? 그 축적, 부피잖아요, 따지면. 그러면, 재적 측정의 대상 인목은 우리가 가슴 높이를 했죠? 가슴 높이, 그 지름이 몇 cm 이상으로 해야 돼요? 6cm 이상. 아까 했죠? 6cm 미만이면 치수목이니까, 그건 거의 어린 나무니까, 가지 않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볼 수 있어요? 소경목서부터, 그 축적을 갖다 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경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높이에 측정한, 그 인목의 지상고가 120cm 이상인 지름을 말하고요. 자, 그, 가슴 높이에서 한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120cm 이상 지름을 말하고, 대개 2cm로 간략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cm 간략.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8cm다. 그러면 7에서 9cm. 그러니까 7cm 이상 9cm 미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9cm다 그러면 10cm, 만약에 10cm다 그러면 9cm 이상 11cm 미만 이렇게 표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의 높이 측정은 뭐로 다른다 그랬어요? 메다수로 다는 거죠. 미터. 다는 거. 역시 미터 이하면 1미터 이하면 반올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보세요. 표준지 주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표준지 주사는 그 소반 내 평균 임상이 있겠죠. 거기에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수에 대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일개 표준지 면적을 대개 0.04 헥타르. 그럼 0.04 헥타르라는 건 우리가 했을 때 20m 곱하기 20. 그렇죠? 그럼 400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을 때, 그러니까 10m 곱하기 4m. 그러면, 10m 곱하기 40m. 그러면 역시 400제곱미터 되겠죠. 그래서 최소 0.04. 아까 보면 대개 이제 0.01 헥타르 기점을 만들지만, 이렇게 가능한 것도 있다. 그 다음, 높이 지름은 2cm 관략, 수중별로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cm 미만이면 측정하지 아니한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 수구는 가슴 높이 지름, 그렇죠? 평균 수구를 산출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갖다 보면 뭐가 있냐면 표준지 내에 측정한 인목의 가슴 높이 지름과 평균 수구를 통해서 그 표준지 내 제적을 구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축적을 할 때는 뭘 따진다? 표준지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그 생장량과 생장률 이런 개념과 더불어서 이제 층, 식생 이것도 역시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임항조사 중에 두 가지를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생장량, 소위 우리가 쓸 때 생장률 그런데 생장량이란 건 결국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생장량 생각해보세요. 생장량이란 말 자체를 갖다 하면 여러분 나무가 요만했어요. 그렇죠? 요만한 나무를 갖다 심었어. 그럼 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옆으로도 늘어나고 위로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생장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면 길수록 직경, 수고, 그렇죠? 높이, 단면적 이런 재적의 양적으로 증가되는 것. 뭐든지 높이든 옆으로든 증가되는 걸 생장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생장량을 알면 되게 1년 전에 축적을 조사해서 그 수치가 있어야 금년도 축적을 측정해 그 차이 가지고 생장량을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해마다 측정하기 곤란하니까 대개 5년마다 축적을 조사하고 그 차이에 기간 연수로 뭐 하면 되겠어요? 나누면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연마다 매년마다 연년 생장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위 연년 생산량, 연년 생장 그러면 이걸 갖다 양 얼마큼 생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지금 현재 측정한 뭐가 있어요? 축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축적 마이너스 과거 축적 그렇죠? 예전에 축적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전에 N년도라는 것도 갖다 집어넣기 나름이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축적, 과거 축적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 경과한 연수로다가 그 기간이 경과 연수로 나눠버리면 연년 생장량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분 축적, 전체 인분 축적이 25세제곱미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헥타르당 성장량이 예를 들어서 3헥타르다. 그러면 생장률을 구하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생장률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가서 우리가 그 인분 축적분의 그렇죠? 생장량 곱하기 100 하면 그것이 바로 생장률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장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생장률을 구하는 방법은 자, 현재 축적에서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이걸 부르네요. 기간 생장량. 자, 이걸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특히 생장률은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해서 기점이 되면 이 생장률 계산은 누구의 계산 가지고 하는 것이냐 봤을 때 슈나이더 공식 가지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연생장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연생장량은 가서 현재 축적 곱하기 100분의 뭐가 있어요? 생장률.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생장률은 연년 생장률 그럼 일반 연년 생장률은 어떻게 그러냐? 자, 현재 축적 있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분의 뭐가 있어요? 소위 생장률 있잖아요. 생장률. 그럼 이거는 다시 구하면은
자, 현재 생장률 곱하기 0.0p.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0.0p. 자, 이거 100분을 나타나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됐고, 그럼 우리가 보면 여기는 우리가 쓸 때 평균 생장량하고 연 생장량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연 생장량이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년 생장량이 있고, 그러면 연년 생장량 가면 갈수록 어떻게 떨어지겠죠. 어쨌든 생산량은. 그 대신 만약에 연년, 생장량을 갖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생산량은 일정 기간 올라가다 다시 가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평균 생장량인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연 생장량이 올라가면 평균 생장량도 일정하게 올라가요. 근데 평균 생장량이 최고점일 때, 알겠죠? 최고점일 때 연 생장량 평균 생장량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곡선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하층 식생이 있어요. 하층 식생이란 건 대개 우리나라에서 천연생을 치수 발생 상황, 하층에 그 나무가 있는 거, 그걸 볼 때 또 왜냐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건 나무 밑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 하층 식생, 하층에 자라고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죽, 그다음에 관목, 초본요 이런 거, 피복도 표시 이런 걸 나왔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 거냐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뭐에 대해서 설명한 거냐면 하나의 임항조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강좌는 이제 그 산림사업 개요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